안 돼. 그거 먹지 마. 며느리의 비명이 생일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죽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창백해진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어요. 그 안에 독 넣었어요. 시어머니 죽이려고.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수갑 소리가 철컥철컥 울렸어요. 태중과 지우는 아내이자 엄마가 수갑을 차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생일 파티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0살이에요.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들 내외, 그리고 5살짜리 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까지 20년 동안 동네 약국을 운영했어요. 지금은 은퇴해서 집안일 거들고 손녀 봐주는 게 일상이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손녀 지우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아빠 손을 꼭 잡으며 제잘거렸습니다. 아빠, 오늘 미술 시간이야. 그래, 우리 지우 그림 잘 그리잖아. 아들 태준이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35살 아들은 화장품 회사 본부장입니다. 친구가 창업한 회사에 스카우트 되어 갔는데 그 회사가 대박이 났어요. 성실하고 착해요. 너무 착해서 탈이지만요. 며느리 서아가 요가복 차림으로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35살 남편과 동갑이에요.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늘씬하고 예쁩니다. SNS에 사진 올리는 걸 좋아하죠. 어머님, 저 출근해요. 저녁은 제가 일찍 와서 준비할게요. 그래, 다녀오거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현관벨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택배 기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상자를 받았어요. 윤서아님 택배요. 네, 제가 받을게요. 며느리 거네요. 택배를 받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어머님, 서아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던 며느리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벌써 왔니? 아, 택배 왔다고 문자가 와서요. 서아의 시선이 곧장 거실 탁자로 향했습니다. 상자를 보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거 어머님이 받으셨어요? 응, 내 거라길래. 서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꼭 끌어안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며느리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표정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잠시 방에 있는가 싶더니 며느리는 방에서 나와 다시 출근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아들 내외가 머무는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바쁜 아들 내외를 위해 청소는 늘 제가 해주었기에 그날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청소기를 밀고 침대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워야겠다 싶어 쓰레기통을 들었는데 그 안에 찢어진 종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아까 그 택배 포장지였어요. 저는 무심코 종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급, 취, 찢어진 글자였지만 어렴풋이 읽혔어요. 의약품, 취급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의약품?
그냥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인 줄 알았는데 왜 의약품 취급주의라는 표시가 있지? 다른 조각도 집어봤어요. 빨간색 글씨로 된 경고 문구 같은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게 찢어져서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원래대로 쓰레기통에 넣어두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왜 의약품을 몰래 주문했을까? 왜 그렇게 황급하게 가져갔을까? 아니야, 설마. 그냥 건강식품이겠지. 요즘 건강식품도 의약품처럼 포장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 황급하게 달려왔는지, 택배를 보고 왜 그렇게 당황했는지,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 식사 때 태준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회사 상장되면 스톡 옵션이 50억은 될 거래요. 어머니도 여행 많이 다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서아가 옆에서 웃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냥 기분 탓이겠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생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6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들 태준이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신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생일은 크게 해드리고 싶은데 상장 전이라 회사가 바빠요. 괜찮아. 조촐하게 해도 돼. 그래도 집에서 거하게 잔치해요. 상장되고 나면 다 같이 여행 갑시다. 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 서아도 옆에서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어머님. 제가 케이크도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요즘 베이킹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 고맙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여전히 불편했어요. 며칠 뒤 거실에 삼각대가 세워졌습니다. 서아는 카메라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어머니 생일 케이크 만드는 연습을 해보려고요. 완벽한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나자 그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서아는 소파에 털썩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힘들어 죽겠네. 중얼거리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서아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낯설었어요. 저녁 때였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태준이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태준아, 왔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와인병을 들고 들어왔어요.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재 왔어요. 태준이의 대학 선배 민재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태준이와 친하게 지냈고 집에도 자주 놀러 왔었습니다. 박민재는 현재 세무사라고 했어요. 태준이가 회사 상장 관련해서 조언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스톡옵션 세금 문제도 해결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준이가 신나서 회사와 빌딩 이야기를 했어요. 아참, 아버지가 물려주신 빌딩 있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거. 그거 시가 80억은 된다고 감정 나왔대요. 민재형, 나중에 빌딩 증여받을 때도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지. 우리 사이에 뭐. 민재가 태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아와 민재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들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서로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서아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도 태준이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제 착각일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반찬을 더 집어주었습니다. 많이 먹거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민재가 돌아가고 나서 서아가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민재 오빠 괜찮은 분이죠? 응, 착해 보이던데. 오빠가 태준이 많이 도와줘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까 본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아와 민재. 둘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묘한 분위기.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태준이 선배인데 뭐가 문제겠어. 저는 베개를 뒤집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TV가 켜져 있었어요. 누가 있나 싶어 살짝 문을 열고 봤습니다. 서아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알아. 조금만 기다려. 곧 다 끝나. 그러면 우리 둘이.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들렸어요. 사랑해, 오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서아는 태준이를 여보라고 부릅니다. 오빠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한 말이지?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약품 취급주의 택배, 박민재와의 묘한 눈빛, 그리고 오늘 밤 전화 통화. 설마 그럴 리가. 저는 이불을 덮었었습니다. 아니야, 확실하지 않아. 증거가 없어. 하지만 제 직감은 그날 이후 쉬지 않고 경보음을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아가 급하게 외출했어요. 필라테스 센터에 긴급 상황이 생겼다며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님, 1시간 안에 올게요. 지우 좀 봐주세요. 손녀 지우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를 확인하러 안방에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 노트북이 열려 있었어요. 화면이 켜진 채로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주저하다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보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인터넷 브라우저가 켜져 있었습니다. 검색 기록 탭을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노인 돌연사 원인, 심장마비 자연사 판정, 보험금 수령 조건, 검색어들이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더 아래로 내렸습니다. 케이크 크림 쓴맛 감추는 법, 생일 음식 독석기, 교통사고 위장 방법, 남편 사망 시 재산 상속.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구역질이 났어요. 내 아들까지 죽일 생각이구나. 하지만 더 봐야 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했어요.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때 책들 사이에 숨겨진 며느리의 다이어리가 만져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열어보았습니다. 스톡 옵션 50억, 빌딩 80억, 생명보험 10억. 손이 떨려서 다이어리를 놓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 케이크에 약 넣기, 심장마비로 위장, 증여, 태준 교통사고 위장, 민재 오빠와 발리, 지우는 보육원, 새 출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역시 박민재와 공범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저 여자가 날 죽이려고. 그리고 내 아들까지. 손녀는 보육원에 보낼 생각이야. 손가락이 떨렸지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서아와 민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해변에서,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둘이 키스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검색 기록, 다이어리에 적힌 메모, 사진들 모두 다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서아가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황급히 노트북을 원래대로 놔뒀습니다. 청소기를 들고 방을 나왔어요. 왔니?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서아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럼 됐네. 저녁 준비해야겠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아가 뒤따라왔어요. 설거지통을 꺼내며 서아를 곁눈질로 봤습니다. 저렇게 웃고 있지만 속으론 날 죽일 생각을 하고 있구나.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티내면 안 됐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 좋아 보여요. 응?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칼이 도마를 내리칠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태준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 들었어요. 그래, 무슨 소식인데? 상장 날짜가 확정됐대요. 다음 달 15일이요. 태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서아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축하해. 우리 이제 진짜 부자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아를 바라봤어요. 저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어요. 억지로 삼켰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태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맛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서아가 제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줬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건강하셔야죠. 건강하셔야죠. 그 말이 소름 돋게 들렸어요. 건강해야 생일까지는 살아있으라는 뜻이겠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아들한테 말할까?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노트북 검색 기록만으로는 약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소설 쓰려고 검색했다고 우길 수 있죠.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불륜 증거는 되지만 살인 계획의 증거는 아닙니다. 아들한테 말하면 태준이는 믿지 않을 거예요.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가운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서아는 빠져나갈 겁니다. 증거가 약하니까요. 그러면 다음 기회를 노릴 거예요. 더 조심스럽게, 더 치밀하게. 그때는 막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태준이까지 죽일 겁니다. 안 돼. 확실하게 잡아야 해.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며
배운 지식들을 떠올렸어요. 그래, 내가 약사였지. 약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잘 알아. 며느리가 무엇을 쓸지,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죽고 나면 태준이도 죽습니다. 차갑게 식은 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절 얕잡아 봤군요. 평범한 시어머니로만 봤겠죠.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20년 약사 경력자입니다. 며느리의 계획보다 한 수 위일 수 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자리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생일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대응할지,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 최진수를 만났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휴대폰을 꺼내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검색 기록, 메모장, 불륜 사진까지.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가 어렵습니다. 생일 파티 때 케이크에 뭔가를 넣을 겁니다. 제가 먹는 척 하다가 공범한테 먹이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어머님. 저는 20년 약사 경력이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에 근처에 잠복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태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민재영이 생신 축하해드리러 오신대요. 알아. 그래. 공범도 같이 와야지. 서아는 계속 웃고 있었고 태준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만 알고 있었어요. 이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토요일만 기다리면 됐어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내 목숨만이 아니라 태준이와 지우를 지켜야 해요.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제 60번째 생일. 결전의 날이었어요. 서아가 거실로 나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소름이 돋았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서아가 분주하게 파티를 준비했어요.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내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어요. 오후 4시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입니다. 6시 시작합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5시 30분에 도착하겠습니다. 오후 5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박민재가 와인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민재와 서아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 눈빛.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태준이, 서아, 민재, 지우, 그리고 저. 자, 그럼 시작할까요? 서아가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거치했어요.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님 환갑이에요. 화면에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만든 케이크예요. 서아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어요. 60개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나고 촛불을 불어 껐어요. 어머님, 케이크 드세요. 서아가 케이크를 제 앞에 놨습니다. 저는 나이프로 첫 조각을 잘랐어요. 붉은 딸기 크림이 보였습니다. 서아가 긴장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저는 접시를 들고 웃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방송도 하고 있는데 생일 주인공이 먼저 먹으면 너무 뻔하잖니. 제 접시를 민재 앞으로 밀었습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제일 먼저 들이잡구나. 민재야 먹어보렴. 순간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이 먼저 드셔야죠. 서아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나는 당뇨가 있잖니. 다른 음식 먼저 좀 먹고 먹으마. 원래 손님 대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민재가 먼저 먹는 게 맞지.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접시에 담긴 케이크 조각을 민재 앞으로 밀었어요. 어머님, 주인공이 먼저 드셔야 해요. 제가 만든 건데. 서아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케이크를 받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민재가 포크를 들었어요. 그 순간 서아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안 돼요. 모두가 놀라서 서아를 봤어요.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저거.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케이크 맛이 이상해요. 제가 다시 만들게요. 서아가 황급히 민재의 접시를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빨리 서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러니? 케이크가 왜 이상해? 그냥 크림을 잘못 섞은 것 같아요. 갑자기 저는 서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민재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웃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먹어볼게요. 민재가 포크로 케이크를 떴습니다. 붉은 크림이 포크 위에 가득 담겼어요.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서아가 비명을 질렀어요. 민재의 손을 강하게 쳤습니다. 케이크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준이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대체 왜 이래? 그거 먹으면 안 돼. 약 들었어.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약?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아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말 안 하니? 그럼 내가 말해줄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여전히 라이브 방송이 켜져 있었어요. 실시간 시청자가 10,000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 케이크 안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태준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사실이야. 내 아내가 날 죽이려고 독을 넣었어. 그럴 리가 없어요. 서아가 왜요? 돈 때문이지. 너 재산 때문이야.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노트북 검색 기록, 노인 돌연사, 심장마비 위장, 부검 피하기. 태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다이어리 메모 사진을 보여줬어요. 태준이가 휴대폰을 보더니 비틀거렸어요. 이게 뭐야? 그리고 이것도 봐. 불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서아와 민재가 키스하는 사진, 해변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태준이가 민재를 봤어요. 형님, 이게 대체... 민재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준아, 이건 오해야. 오해? 제가 비웃었습니다. 재산 140억을 노리고 우리 모자를 차례로 죽일 계획을 세운 게 오해야? 서아가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안에는 약이 든 게 맞아요. 뭐가 미안해? 사람 죽이려던 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재 오빠가 오빠 빚 때문에. 서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아,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돈 벌자고 한 게 누구야?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입니다. 형사 최진수와 경찰관 3명이 들어왔습니다. 윤서아, 박민재,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두 사람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찰칵. 서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싫어요. 저 안 했어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노트북 검색 기록, 메모, 그리고 오늘 케이크에 넣은 물질. 형사가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 조각을 증거 봉투에 담았어요. 이것도 압수하겠습니다. 민재가 발버둥쳤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서아가 혼자 한 거예요. 닥쳐. 서아가 민재에게 소리쳤어요. 오빠가 계획 다 짰잖아. 내가 혼자?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어요. 현관 쪽으로 향하는데 서아가 태준이를 봤습니다. 여보, 지우는 당신 딸 맞아. 태준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태준이 그리고 지우만 남았어요. 태준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지우가 다가와 아빠를 안았어요. 아빠, 울지 마. 태준이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봤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실시간 시청자 3만 명.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헐 실화냐. 이런 방송 처음 봄 꿀잼. 진짜임? 경찰에 잡혀간 거임?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방송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안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었어요.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여러 명 와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 살인 미수 사건으로 유명해진 재판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윤서아와 박민재. 둘 다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서아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3개월 동안의 구치소 생활이 역력했어요. 민재도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석에 앉은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 윤서아는 시어머니 정혜숙 씨를 살해하려 했고 이후 남편까지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노트북 화면이 떴어요. 검색 기록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노인 돌연사 원인, 심장마비 자연사 판정, 교통사고 위장 방법, 방청석에서 작은 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은 메모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일 케이크에 약 넣기, 심장마비로 위장, 증여, 태준 교통사고 위장.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일 파티 당일 실제로 케이크에 위험한 물질을 넣었습니다. 화면에 감정서가 떴어요. 케이크 크림에서 검출된 물질은 고혈압 환자가 과량 섭취 시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돌려 얼굴을 가렸어요. 판사가 서아를 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민재 오빠 빚 때문에. 그 순간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뭐? 서아가 민재를 노려봤어요. 오빠가 돈 필요하다며 계획 짜자고 했잖아. 너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두 사람이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퍽퍽. 정숙. 피고인들 착석하시오. 경위들이 두 사람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검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반성은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정혜숙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의심하셨습니까? 택배가 온 날부터요. 며느리가 이상하게 굴었습니다. 그 후로는요? 노트북에서 검색 기록을 봤어요. 그때 확신했죠.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경찰에 미리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생일날 현장에서 자백을 유도했어요. 위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2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한 약사였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알고 있었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서아를 봤어요. 서아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었어요. 내 아들의 아내였고 내 손녀의 엄마였죠.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돈 때문에 그 모든 걸 버렸어요. 날 죽이고 내 아들까지 죽이려 했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아가 흐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소용없어요.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증인석을 나왔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태준이가 보였어요.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재의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피고인 박민재는 윤서아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재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문자 내용이 떴어요. 민재가 서아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빨리 처리해. 내 빚 20억이야. 시어머니 죽이고 건물 받으면 해결되잖아. 남편도 빨리 정리해. 우리 발리 가서 새 인생 살자.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민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증거가 하나씩 제출되었습니다. 둘의 불륜관계, 민재의 도박빚, 서아의 치밀한 계획,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어 올렸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윤서아, 존속살인 미수 및 살인 예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서아가 쓰러지는 척했어요. 하지만 경위들이 냉정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피고인 박민재, 살인 미수방조 및 공모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민재도 고개를 떨구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퍽!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경위들이 서아와 민재를 끌고 나갔어요. 서아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준이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태준이는 일어나 법정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정 밖 복도였습니다. 저와 태준이가 나란히 걸었어요. 어머니, 속이 후련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다. 태준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죽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인데. 저는 태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지우랑 셋이서 잘 살자. 네, 어머니.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기분이십니까?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카메라를 봤어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그리고는 태준이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같은 아파트 거실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 저, 옆에서 그림 그리는 7살 지우. 할머니, 우리 가족 그렸어.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할머니, 아빠, 지우.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태준이가 퇴근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어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준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 났어요. 지우 양육권도 제가 받았고요. 잘 됐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오랜만에 예전 약국에 들렀습니다. 선배님, 그 사건 뉴스로 봤어요. 약사 경력이 가족을 구하셨네요. 후배가 감탄했습니다. 20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에 앉았어요.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저, 태준이, 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에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봤어요. 지우가 제 무릎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만 살면 돼.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1년 전 악몽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갔어요. 서아는 15년, 민재는 12년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증오로 바뀌었어요. 반면 우리 가족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한 평범한 약사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어요. 며느리가 저와 아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경험을 총동원해서 가족을 구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은 생각보다 강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